안녕하세요. 올라운드 재테커입니다. 오늘은 매그스와 QLD 13주차 성과 분석 영상입니다. 현재 수익률이 25% 정도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PEG라는 지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올라운드 재테커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자, 제가 영상 초입에 늘 매그스와 QLD 매매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기본 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설명해보면 공포 탐욕지수 중립 이하에서만 매수를 하고 수익률이 20%가 넘으면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게 기본 룰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화면 멈춰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근거는 상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매그스와 QLD 매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룰인 공포 탐욕지수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5월 8일 현재 CNN 공포 탐욕지수는 67로 그리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주차 영상에서 66이었던 지수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요. 시계열 그래프의 빨간색 화살표 부분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는 공포 탐욕지수와 매그스 그리고 QLD의 주가 변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급반등 이후 공포 탐욕지수가 횡보하는 동안 매그스는 횡보를 하다가 이제야 조금 반등이 시작된 반면 QLD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차별화된 이유는 빅테크는 실적 발표 이후 혼조를 보였지만 QLD는 구성 종목 중 반도체 섹터의 급등으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PEG라는 지표 설명과 함께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포 탐욕 지수가 매수 영역인 50 이하를 넘어섰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신중하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매매 내역입니다. 먼저 매그스인데요. 매그스는 최근에 10주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해서 총 보유 주식은 345주, 평균 단가는 65.17달러입니다. 현재 종가 69.62달러 기준, 평가액은 24,019달러입니다. 수익률은 플러스 6.83%입니다. QLD는 수익률이 20%가 넘어서 중간에 120주를 부분 매도를 통해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매도 금액으로 샌디스크와 디램 ETF를 추가 매수했고 시장의 분위기상 QLD의 추세가 꺾일 것 같지 않아 99주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빨간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 보시면 보유 수량이 움푹 파였다가 다시 올라온 게 확인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총 보유량은 421주고 평균 단가는 69.34달러, 평가액은 현재 종가 91.72달러 기준 38,614달러입니다. 수익률은 현재 보유 수량 기준 플러스 32.28%이고 차익 실현 금액을 포함하면 플러스 39.11%입니다. 13주차 두 종목의 성과를 합산해보면 QLD 시세 차익분까지 합산해서 총 플러스 25.1%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계좌 인증까지 해드리니 참고하세요. 이번에는 맥세븐 인사이트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포워드 PER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번엔 PEG라는 지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PEG는 피터 린치가 대중화시킨 지표로 주가를 주당 예상 EPS로 나눈 포워드 PER을 예상 EPS 성장률로 나눈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 포워드 PER이 높더라도 기업의 성장성이 그 이상으로 높다면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포워드 PER이 22배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가 연간 26%씩 이익 성장을 해준다면 PEG는 0.85배로 1미만이기 때문에 성장 대비 저평가 상태로 보게 되는 거죠. PEG 지표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로 성장률을 감안한 실제 가치가 드러납니다. AI 수혜주들은 PER이 20배에서 100배로 겉보기엔 모든 종목이 다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성장률을 감안하면 실제로 어떤 종목이 성장 대비 비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포워드 PER이 높다고 해서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성장 산업에 제대로 투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한국 반도체 대표 기업들은 PER 5배에서 6배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매우 싸 보이지만 성장률 얼마냐에 따라 PEG가 달라지게 되고 싼 게 진짜 싼 건지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애널리스트들이 반도체 목표주가 산정 방법을 PBR에서 PER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다음 단계는 PEG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PEG는 1미만일 때가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1에서 1.5 사이는 적정가, 1.5에서 2.5 사이는 다소 고평가, 2.5 이상이면 고평가 상태로 봅니다. 다음은 5월 8일 종가 기준으로 M7의 종목별 포워드 PER과 EPS 성장률, 그리고 PEG를 계산해본 표입니다.
보시면 확연하게 어떤 종목들이 고평가이고 저평가인지 확인이 되는데요. 엔비디아와 메타는 PEG가 1 미만으로 저평가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1.5에서 2.5 사이로 다소 고평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이나 테슬라는 사정도 수준으로 이익의 성장에 비해 매우 고평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주가는 PEG가 반영되기도 했지만 아닌 케이스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ROI 즉 투자 비용 대비 이익률이 충분한지가 추가적인 관건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섹터 우량주들의 PEG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을 발표한 AMD는 1분기 EPS 1.37달러로 시장 컨센을 비트했고, 데이터 센터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57% 성장했습니다. 현재 예상 EPS 11.5달러를 기준으로 포워드 PER은 40배, 성장률 감안 PEG는 0.72로 저평가 구간입니다.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도 최근 그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 섹터이다 보니 PEG가 각각 0.2와 0.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0.28과 0.11로 아직도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캐펙스 투자를 그대로 받고 있다 보니 엄청난 성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PEG의 개념과 주요 종목들의 현재 PEG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전히 반도체 섹터는 싸고 일부 M7 종목들은 너무 고평가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률은 추정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률이 추정대로 가주지 않는다면 PEG는 틀린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반도체 메모리 분야는 빅테크의 캐펙스 투입이 절대적인 성장 동력이고, 만약 이 순환고리가 끊어진다면 성장률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 산업 전반적인 불황이나 전쟁 등 다른 변수로 투자 수요가 꺾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보수적으로는 다른 지표들도 함께 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각 회사별로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PEG는 고평가 상태이지만 빅테크 중에 보유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역대급 압도적인 실적을 냈고 1,0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시리 AI 지원과 관련된 소송을 합의로 정리해서 단기약제가 사라졌고, 6월에 WWDC의 AI 전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AI 부문이 약한 점이 늘 지적사항이었는데 이번에 파격적인 발표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애저 및 클라우드 매출과 AI 비즈니스의 엄청난 성장을 입증해주면서 M7 중 AI 매출화가 가장 선명한 회사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높은 수요가 밸류에이션 방어 논리로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구글은 검색이 AI로 훼손되기보다 오히려 성장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되어주고 있고, 클라우드 성장도 매우 강합니다. 아마존도 역시 1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고 2분기 가이던스도 훌륭했습니다. 지금처럼 아마존 웹서비스가 성장해준다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줄면서 주가 상승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도 광고 수익은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PER도 낮고 PEG도 낮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AI 캐펙스 투자 비용이 상향된 데 비해 관련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메타의 주가가 다시 날아가려면 AI 캐펙스의 ROI를 확인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메모리 섹터의 반도체 주식이 급등하는 동안 주춤했지만 코닝과의 AI 광통신 인프라 협력 등이 발표되면서 급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코닝도 발표 이후 최고가 기준으로 22%가 상승했습니다. M7 중 엔비디아만 아직 1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되었는데 5월 20일에 예정되어 있고 이때가 시장 방향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는 실적 발표는 없었고 FSD 누적 주행거리가 100억 마일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감독형 FSD이기 때문에 완전 무인 상용화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로보택시와 피지컬 AI가 테슬라의 차기 먹거리인 만큼 실제 수익화로 구체화해가는 과정을 잘 모니터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 공장의 4월 판매 대수가 나왔는데 모델3와 Y의 판매 대수가 7만 9천 대를 넘으며 전년 대비 36% 성장해 EV 수요 회복 신호가 보여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여전히 M7 중 가장 PEG가 높으며 기대감으로 올린 주가이기 때문에 빠른 마일스톤 달성과 성과 증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계획을 세울 시간인데요. 지난 2주간 발표된 M7 종목들과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은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현재까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며 주가 상승에 부스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직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올라가는 과열은 아니지만 그리드 단계에서 오래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규칙적인 매수는 중단한 상태이고 간헐적인 단기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20일 예정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장 전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얼마나 잘 나올지 그리고 얼마나 AI 캐펙스를 늘릴지가 엔비디아의 주가와 반도체 섹터의 주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그스와 QLD는 아니지만 PEG가 매우 낮은 반도체 섹터는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쏙쓸 한 종목으로만 지난 4개월간 원금의 100%가 넘는 확정 수익을 냈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코덱스레버리지, 코르는 물론 디램과 샌디스크까지 그간 다른 영상으로 소개했던 종목들을 모두 보유 중입니다. 그러니 해당 섹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매그스와 QLD 분할 매수 중이신가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룰이 어렵진 않은지, 얼마나 사셨는지, 수익률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의견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는 내용이나 간단한 증시 현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 블로그 링크로 들어와서 참고해주세요.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올제 포트폴리오 구경하기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제가 드리는 추가적인 신규 ETF 소개나 개인적인 포트 변동 공개해드리니 차별화된 혜택 한번 받아보시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리뷰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